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학년 수시 입시 설명회 오늘 준비한 학교는 바로 유니스트와 디지스트입니다. 자, 유니스트랑 디지스트는 솔직히 대학교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학기술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시 6개 전형 안에 포함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6개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붙으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수시 6장 이외에 보너스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학교가 유니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지스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유니스트랑 디지스트 아이들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연세대학교 고대 정도 가야지 저희 학교 들어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 수준이지 않나? 그런 아이들도 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유니스트랑 디지스트가. 이거 유니스트랑 디지스트는 준비한 지가 이 2개 학교 같은 경우, 지스트 이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한 지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걷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붙고 디지스트 붙었는데 디지스트 간 학생도 있어요.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연세대에 붙어 있으라고. 그런데 뭐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 좀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결국은 디지스트로 가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합격한 아이들 중에는 디지스트보다는 유니스트 학생의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 게 좀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스트 학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게 이제 유니스트로 바뀐 건데, 이 이제 유니스트나 디지스트나 이런 과학기술원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국가에서 과학자를 이제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순수과학자, 자연과학 계열,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과 공과대를 합쳐서 하나의 학자를 만들어내고 박사를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원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다가 취업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뼛속까지 과학자예요. 저는 순수 과학연구원으로서의 이런 기질과 DNA가 형성되어 있죠. 이런 거를 좀 어필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니스트나 디지스트나 지스트, 카이스트 같은 경우 이제 사정관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취업을 생각하는 아이를 선발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는 얘기 정말로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서 연구를 할 거고요. 이 분야의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니스트 지역은 울산에 있고요. 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오늘 시기 전형 뺐어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일단 서류평가가 1단계가 50이고요. 2단계가 50인데 2단계 50은 면접이에요. 그냥 면접의 비중 겁나 강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면접의 비중이 10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평가가 1단계에서 50인데 그 서류평가 안에는 학업 역량 부분을 보고요. 지원계열의 관심도라고 하는데, 저 지원계열의 관심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공계열과 경상계열로 나눠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열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나눠서 뽑는데, 지원계열의 관심도 중에 자연계 학생은 이공계열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울산이라는 색깔 때문에 자연과학대학보다는 공과대학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개가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학교생활 충실도 이거를 통해서 정성평가로 3.5배수로 잘라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종합다면 면접평가라는 거, 종합다면 면접평가라는 걸 하는데, 이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출제 문제 갖고 하고요. 하나는 서류 신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류 신뢰도 부분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 문제 면접에서 모든 게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출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 잘하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수학, 과학 잘하는 아이 좋아하고, 솔직히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외국어 잘하는 아이를 선호합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분석해봤을 때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라는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을 따진다라면 이공계열 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성적이 좀 높아야 돼요. 월등하게 높아야 되고, 경영계열 가는 아이는 수학이랑 영어 성적이 월등하게 높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유니스트 붙은 아이들을 분석해보면 그냥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전공학원만 막 뚜렷하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 유니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공계열이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아이를 선발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소개서 라인을 그렇게 써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죠? 또 하나, 유니스트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수성 입증 자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보 올림피아드나 이런 공익어학 성적 같은 걸 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외부 활동 수상이기 때문에 제출하시면 안 되지만 이 우수성 입증 자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를 통해서 뭐 학술 논문을 만들어낸다거나 학술 보고서 아니면 학교 활동을 통해서 뭔가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자료를 내고 거기에 맞게끔 글을 써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수성 입증 자료를 내는 게 하나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건 이 두 개가 솔직히 겹쳐도 되겠지만 겹칠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공성의 전문성의 끝판왕을 보여줘야 되는 건 우수성 입증 자료고요. 그 외의 능력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면 되게 좋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 안에 무조건 막 과학에 대한 연구 과정 이런 거는 우수성 입증 자료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든 걸로도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수리적 능력이나 아니면 수리를 좀 이렇게 응용해내는 능력들, 합격한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좀 응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수리와 물리를 연관시켜 갖고 어떠한 연구를 했던 부분을 여기다 쓰고요. 그 외에 과학과 관련된, 내가 만일 유니스트가 아무리 무학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학과를 정해놓고 들어가지 않지만 2학년 때 이제 나의 관심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를 찾아가는 부분이 이 안에 나타나야 돼요. 우수성 입증 자료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무전공, 그러니까 무학과, 그러니까 학과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결국은 내가 관심사를 찾아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하고 들어가는 분야가 우수성 입증 자료고, 만약 문과 학생이 경영 계열을 집어넣는다면 경영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연구를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으며 뭐 이런 걸 통해서 우수성 입증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수성 입증 자료라는 건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공적합성의 나의 전문성을 끝판왕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공성을 나타냈다면 자기소개서에는 그 외의 능력들, 뭐 수리 능력이나 아니면 과학 능력 같은 것들, 뭐 실험 능력, 아니면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과 토론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들어가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다가 융합형, 학문의 여러 가지를 연결고리를 짜서 그거의 연관성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써도 되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 다하면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와 우수성 입증 자료인데, 이거 두 개의 신뢰도 문제를 면접에서 보는데 솔직히 이거 신뢰도 문제를 그렇게 크게 문제된 적이 여태까지 없어서, 그런데 만일 자기소개서를 대피를 한다거나 만약 우수성 입증 자료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우수성 입증 자료를 낼 때 일단 첫 번째 상장과 임명장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상장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보면 뭐 보고서나 수상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수성 입증 자료로. 그랬을 때 수상보다는 이게 몇 개를 집어넣냐면 내가 알기로 한 4개인가 이렇게 2개인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과 그러네요. 최대 2개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설명서를 그러니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서 양식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장과 임명장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상장과 이런 거에 대해서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연구를 하거나 이 연구의 결과물들, 이런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유니스트 우수성 입증 자료의 끝판왕은 뭐냐면 3년치 스토리를 통해서 1년, 2년, 3년을 발전시키면서 3학년 때 그걸 가지고 학술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팁을 드릴게요. 공인어학 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회 그러니까 수상 실적은 넣으실 수가 없고요. 팀 구성을 했잖아요. 만일 팀 구성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 설명 자료에다가 반드시 써서 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수성 입증 자료를 할 때는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 연구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요. 팀을 통해서 연구한 부분은 우수성 입증 자료보다는 자기소개서에다가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니스트의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유니스트는 자기소개서를 대학교 공통양식 1번, 2번, 3번은 똑같이 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재학 기간 동안에 들었던 노력 기타 특별 경험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 경험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우수 입증 자료 내는 건데,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본인의 역할, 구체적인 설명, 활동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쓰래요. 자 그러면 보시면 4번과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에다가 써야 될 활동과 활동 입증 자료에다 써야 될 거는 나눠줘야겠죠. 근데 활동 입증 자료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끝판왕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재학 기간 동안에 들였던 노력을 좀 많이 풀어서 설명하고 스토리를 형성해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하나의 능력을 미친 듯이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나열하는 게 좋고요. 자소서 2번 같은 경우는 네가 잘한 거 3가지 자랑해봐 라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안에다가 뭘 넣었으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과학 실험을 분석해내는 능력이나, 그죠? 아니면 팀을 구성한 다음에 팀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떠한 토론을 하고 자료를 찾아내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수학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응용하고 그걸 뭐 물리와 연관시키는 이런 능력을 써도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학업은 솔직히 저희가 유니스트 합격한 아이들의 뭐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컨쇼가 보내든 아이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공계열 가는 아이들은 거의 다 수학 얘기를 썼어요. 거의 다 수학에 대한 끝판왕, 이제 나 진짜 수리 능력 뛰어납니다 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의 합격선을 좀 많이 탔었고, 합격한 사례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그런 아이들이 이야기가 좀 많고요. 경영학과 가는 아이들은 좀 틀리겠죠.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경영학과 가는 아이들은 이 안에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이제 저희 경험상 영어를 좀 많이 쓰게 했고, 그리고 영어랑 경제랑 연관시켜서 좀 연구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2번과 4번과 그리고 활동 자료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다 구성이 다르게 형성돼서 그 능력들이 좀 여러 가지가 형성되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같은 경우는 3가지의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활동 중에 학문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런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학문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연관성을 갖고 융합적으로 분석해내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게 좋다,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해당 영역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자율활동, 동아리. 자율은 없겠죠.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이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개인이 있는지 단체가 있는지인데, 개인이 한 것을 올리면 좋다. 왜 그러면 단체가 팀이 구성됐을 때는 팀 역할을 통해서 내가 역할을 한 부분이 솔직히 극한되잖아요. 좀 좁아지잖아요. 근데 개인이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팀보다는 개인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뭐 개인 활동을 하나 썼으면 그 다음에 팀 활동을 쓰는데, 팀 활동에서는 좀 이런 리더적인 성향들, 이렇게 좀 기획 능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위아래로 쓰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천재하나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스트는 2번, 4번 그리고 이 입증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자소서에서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하고요. 유니스트는 이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면접이 아니고 면제가 아니고 면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요.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오타 났지? 면제 출제가 아니고 면접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나 정말. 자, 면접 같은 경우는요, 경제 성장에 따른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 컨쇼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게요. 20자료 게시판에다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나라고 분석해보면 사회 과목이랑 세계사, 지리, 경제, 사회문화를 다 섞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목들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 없으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학교 생활하면서 되게 폭넓은, 이게 이제 경영 집어넣은 아이들, 경영 계열 집어넣은 아이들의 문제였는데,
이 많은 지식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뭐 경제 성장에 따른 이런 삶의 질 같은 것들이 변했는데 석탄 매장량과 채굴량의 상반된 자료를 보여주고요. 그 원인을 추측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 경제 성장이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데이터와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면 제가 문제를 봤는데 충분히 풀어낼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와 얘는 못 풀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뼛속까지 문과라고. 그런데 와 얘 거는 못 풀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충실하게 했다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충실하지 않으면 좀 발목을 잡힐 만한 것들이 이렇게 곳곳에 함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 20계열 같은 경우는 토론의 원리나 절차 같은 거 이렇게 어떠한 패턴 같은 걸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뭐 등비 수열의 합을 통해 갖고 이거를 이제 확률로서 풀어내는 건데 봤더니 뭐 확률 통계나 수학 뭐 수투 그리고 운동과 건강생활이라는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 1 부분과 화학 1 이쪽 부분 그리고 생명 2도 좀 들어가 있었고 이제 물투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만 봤을 때는 확률과 수투, 운동, 건강생활, 생명원 이게 다 합쳐져서 문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딱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와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관시켜갖고 하는 문제를 내고 그걸 다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걷다가 유니스트랑 디지스트 면접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출문제를 저희가 지금 구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디지스트는 올려드렸나? 유니스트는 지금 작업하고 있을 거고요. 디지스트는 어젯밤에 저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려줬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 출제 유형은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면제가 뭐니? 네, 정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니스트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디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스트는 알다시피 대구에 있고요. 뭐 유니스트 갈래요? 디지스트 갈래요? 그러면 솔직히 학생들이 유니스트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니스트건 디지스트건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 과학기술원을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싫어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만일 정말로 취업의 목적이 아닌 어떠한 과학에 대한 수수과학자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박사과정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많이 선호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유니스트와 디지스트,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는 워낙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자, 디지스트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그냥 성균관대 정도 수준, 성균관 한양대, 서강대는 좀 그렇고요. 이공계 쪽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요. 솔직히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원해요. 그리고 합격률도 되게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 인원이 한 40명 정도로 뽑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준 것 같아요. 작년에는 5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일반고나 특성화고 자율고 학교장 추천 1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장을 1명 받은 학생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고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아이들의 합격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출 서류는 생활기록 보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인데요. 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친한 분한테 받으세요. 두 번째 과학 선생님한테 받으세요. 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공문 제출은 이거 이제 추천 받은 아이들 공문을 날라가는 거고요.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 100%고요. 수능 최저는 미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핵심은 일단 공부를 잘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보셔야 될 건 이거는 이제 솔직히 뒤에 거랑 똑같긴 합니다. 그런데
발표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개별 면접이 있고요.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학업 역량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 면접과 개별 면접을 하는데 이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신뢰도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 면접 그러니까 제출 서류의 서류 신뢰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완전히 100%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이 서류 신뢰도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발표 면접 때문에 여기에서 다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차피 검증된 아이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의 능력과 발표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소서를 우리 학생이 썼는지에 대한 서류 신뢰도 점검.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면접 같은 경우 자소서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성향이 나타났었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상. 자,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이 문해 능력과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검증하고요. 개별 면접은 서류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학업 역량 평가 기준이요. 수학은 일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나중에 뒤에 문제 보시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학업 검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45명 정도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 얘네가 4대 요소로 뽑아요. 디지스트는 솔직히 4대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무학과들 이게 얘네가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그 관심사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런 발전 스토리가 중요한데 결국은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부분에 영어 부분이 엄청 많다 보니까 영어 원서 수업이나 영어로 수업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능력도 되게 중요시 봅니다. 그런데 학교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영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 보이겠지만 영어와 수학과 이 과학 특히 뭐 생명이나 화학이나 물리 걷다 투 과목들을 어느 정도로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심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시하는 학교고 특히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비중은 좀 높이 본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잘해서 들어와요. 아이들이 진짜 다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 갖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면 솔직히 디지스트 집어넣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자기소개서 라인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얘네 디지스트가 자기소개서가 조금 틀립니다. 양식이. 일반 학교들과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표 면접입니다. 제시문을 기반으로 문해 능력과 똑같아요. 서류 신뢰도고요. 수학 필수고 물리, 화학, 생명 중에 하나를 이제 검증해서 하는 것이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랑 일반 전형이랑 이 면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자기소개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자기소개서를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뭉태기로 3,000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칸이. 그래서 뭉태기 3,000자를 기가 막힌 스토리를 짜서 써야 되는데요. 이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3,000자의 스토리를 짜시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를 다 집어넣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 글이 허접해져요. 쉽게 말해서 깊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에 내가 3,000자 안에다가 써먹을 거를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얘는 들어가야겠죠. 그죠? 디지스트 지원한 동기나 향후 계획. 그런데 이 향후 계획이 어떻게 써져야 된다고요? 저는 과학자의 피가 흐르고요. 저는 박사입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순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진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체험활동이나 이거는 이제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미래의 과학 리더로서의 본인의 자질을 쓰세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요거 A고요. 요거 A 다시네요. 그죠? 저거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거 두 개 연관시킬 건지 안 연관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짜야겠죠. 계획을 짜고요. 자신의 도전 호기심이나 창의적 호기심에 대한 기술. 자, 요거랑 요게 같은 거예요. 그죠? 요렇게 엮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신의 분야를 스스로 개척하고 열정에 대한 기술,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거 있죠.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 기술. 자, 그러면 이거를 솔직히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많이 집어넣어야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은 대학교 거 써놓은 다음에 그 이제 대학교 거 써놓잖아요. 그 안에서 3,000자를 다시 짜맞추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디지스트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구설고사인데요. 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수학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자, 이 안에 있는 거는 공간도형과 공간벡터 그리고 정사형을 할 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네, 못 풀겠더라고요, 전.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그냥 딱 보면 유리함수 같은 거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도형방정식과 미적2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연결고리의 문제 응용성이 있는 문제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지 네, 디지스트를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정말로 수리적 능력이 좀 있는 아이들은 이걸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어려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미친 듯이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네, 디지스트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수준이 면접 때문에라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풀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다 연결고리를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해서 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 문제인데 저희가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컨쇼 입시 자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물 원투에 대한 비중이 일단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물 원투에 대한 아이들의 선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높고요. 화학 원투나 생명 투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 이제 지구과학은 일단 빠졌잖아요.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이올 2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2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가 네,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 갖고 네가 학교에서 2 과목을 얼마나 잘 성실히 수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봐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무슨 법칙이에요? 미쳤나봐. 이야, 이게 애들이 푸는 거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유니스트, 디지스트 합격한 아이들 잘해주려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라이브로 준비한 유니스트와 디지스트에 대한 이제 좀 대략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 지원하실 때 솔직히 남는 카드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데 뭐 1등급 때 뭐 후반이에요. 아니면 2등급 개초반이, 그러니까 2등급 초반이에요. 이러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네. 2등급 때 초반이면 나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은데, 일반고에서. 대신 이제 아까 말했죠. 이거 다 할 줄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해가시죠? 네. 자, 오늘 라이브 네, 유니스트랑 디지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1대1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